안녕하세요. 네, 양박의 동네 한 바퀴 제3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일동 SRF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정국진 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범대위에서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정국진입니다. 범대위는 도일동 소각장 반대 평택 안성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준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도일동 SRF 소각장을 반대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 저희 유튜브 방송 이후에 5월 12일 날 시청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네. 또 시장님 면담도 하셨는데 그날 참석하셨죠? 예, 네. 지난 현장 이야기 좀 해주시죠. 5월 12일부터 정말 숨가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있었던 날만 하더라도 평택시장님, 안성시장님을 차례로 만나 뵀었고요. 그 외에도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안성시의회가 이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네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되는 오늘 같은 경우도 평택시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5월 12일 날 기자회견 했던 그 자료 사진을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 시청 본관 앞 계단을 꽉 채우셨더라고요. 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네. 80여 명 정도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는 다 일일이 세진 못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어떤 생각이 의향이 이미 도일동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그동안 지난 2년 전부터 정정선 시장님이 어떤 약속도 하고 내가 책임지고 이걸 좀 막아내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무려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3차례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시장 예비 후보 시절에 한 번, 그리고 시장 공식 후보가 되었을 때 한 번, 그리고 시장이 되시고 나서 4개월 뒤인 2018년 10월 그때에도 허가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평택시장 시절에 그 선거 홍보물에도 보면 거기에도 이제 공약이 한 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약이 아마 시장으로 당선되시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날 그 시장님 면담했을 때 그 평택시장님과의 그 대화 내용이나 분위기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평택시장님을 만난 게 지난 12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로부터 이제 5일 전인 7일에도 우리 비대위 분들이, 범대위 분들이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분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5일 사이에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의 태도가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12일 날 만난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자기도 뭐 평택시의 소각장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을 재확인해 주셨어요. 예, 다행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반려를 계속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드는 생각은 반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반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오후에는 안성시장님 면담까지 같이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성시장님은 이제 지난 4월 선거에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셔서 이제 한 달 정도 임기가 되셨는데요. 한 달 정도 임기가 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주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도 약속을 하시기로 적극적으로 안성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업장 자체가 평택시의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안성시 행정구역상은 평택시 도일동에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안성시 경계와 불과 50m 떨어져 있는 아주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고갯마루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T산업 이 자리 잡은 위치가 보면 그 도일동하고
안성 원곡면하고 경계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예, 그 참 묘하게 그렇게 네.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는 브레인시티 공사가 또 한창인 브레인시티가 들어서게 될 그런 자리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장께서도 안성시가 직접적으로 뭐 허가와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평택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그리고 뭐 공문도 발송하시고 또 아, 적극적으로 뭐 통화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통합관리사업장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결여돼 있다. 자, 이 이해관계자는 평택시뿐만 아니라 안성시도 있는데 이 안성시의 의견 수렴 절차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런 폐기물 취지로 처리 시설이 들어서려면 그 주변 지역의 이해 당사자, 특히 이제 주민들의 동의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의견 수렴 절차가 좀 생략돼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거네요. 그래서 환경부에는 이 사업 허가를 재검토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셨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평택시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절대 내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제가 그 공문을 봤는데요. 빨간 글씨로 굵게 이렇게 딱 반대, 적극 반대 이렇게 써 두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안성시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성시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까지 하면서 여기에 좀 힘을 싣고 있다고 하던데. 예, 안성시 의회는 사실은 이 사업이 맨 처음 하려고 했었던 2017년 9월에 업체가 이제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허가 신청한 지 2개월, 한 달 반 정도 지난 11월 달에 안성시 의회는 이미 소각장 반대 결의안을 내걸었던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그때는 이제 그 전대 의원님들이고 네. 또 이번에 이제 결의문 채택은 또 새로 뽑힌 의원님들이 또 하게 되는 거네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당시 결의문도 그다음에 이번 결의문에도 이런 문안이 있습니다. 19만 안성 시민과 다 함께 이 소각장에 대해서 반대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이 적혀져 있는데요. 그래서 안성 시민과 안성시 의회, 안성시장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은 이미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안성 입장에서는 그 지금 미세먼지가 평택 안성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범대위에 참여하는 많은 단체들이 그 단체들에 보면은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평택 안성 지역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민들께서 정말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미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도 한데 소각장까지 또 들어서게 되면 소각장이 이미 한 3개, 4개 정도 평택시만 하더라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 더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미세먼지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폐기물 처리 시설 또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이런 공장 이런 게 이제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한 이제 방지 시설을 충분히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그 법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도 그런 그 방지 시설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 측은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이미 고덕에 있는 에코센터보다 더 강화된 환경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변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SRF라는 SRF라는 게 이게 엄청 무시무시한 거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고형 폐기물을 이렇게 파쇄하고 성형하고 해서 만든 연료 이제 그런 거죠. 이 소각 대상에 해당하는 게 폐합성 수지, 폐 플라스틱, 섬유, 의류, 폐지류 이런 것들인데 그 쓰레기 중에 불에 잘 타는 것들만 모아서 그거를 이제 다시 파쇄하고 성형해서 만드는 연료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혹시 뭐 태우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플라스틱이나 섬유 뭐 이런 거 태우면은 더군다나 그 냄새가 굉장히 역하고 연기도 아주 심하게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건강에 안 좋은 물질들이 많이 그런데 그런 것들만 모아서 태우는 곳이 바로 요번에 도일동 SRF 소각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태우게 되면은 우리 평택의 미세먼지 상황이라든가 뭐 다이옥신을 비롯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글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안성시 의회에서는 그 결의문을 이제 황진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예, 그 황진택 의원님은 그 소각장에서 인접해 있는 원곡면을 그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로 하고 네. 있는 의원님이시네요. 예, 원곡면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의원님은 두 분이신데 그 중에 이제 한 의원님은 다른 한 의원님은 2017년에 이미 대표 발의를 해서 그때도 결의문을 내셨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인 우리 황진택 의원님께서 이번에 대표 발의를 해주셔서 두 안성 분이 시민의 이제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그런 셈이 되네요. 예. 네. 근데 평택시 의회는 지금 어떠세요?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신가요? 이 평택시 의회에서 그 도일동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님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이윤하 시의원님 되시고요. 다른 한 분은 이병배 시의원님 되시는데 그 두 분 다 이제 약간의 적극적이라든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 시민을 위한 마음은 한 마음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번 시의회에서의 결의문에 반영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시의회 의장님 면담도 같이 하셨다고 하던데 예, 그때는 바로 어떠세요 분위기가? 예, 바로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윤아 시의원도 동석을 했고요. 또한 이미 이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SRF 소각장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셨던 환경시민단체 출신인 권현미. 예, 권현미 시의원은 이번에 새로 또 이번에 당선이 총선 때 다시 재선거 통해서 이번에 이제 의회에 진출한 그런 케이스죠. 중앙동 서정동 출신의 네. 이제 권현미 시의원까지 해서 함께 배석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분들도 저희가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긴장을 했었어요. 과연 이 시의장님이라든가 시의원 두 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을지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세 분 모두 다 기본적으로 우리 평택 시민들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바를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입장도 밝혀주셨습니다. 이거 시의원 평택시의회 전원이 이 동참하는 결의문 채택을 지금 본회의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 시각 이제 곧 있으면은 통과가 되는 걸로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그 정치적으로 보면 평택시 의회가 정장선 시장님의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시는 그런 결의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의 걱정거리나 민원을 이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결해주는 노력, 이제 이것이 이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이 지방 분권의 정신에도 가장 잘 맞닿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그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신 평택시장님의 그리고 또 다른 시의원님들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그런 구조라고 했을 때 말이죠.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요. 큰 흐름은 도일동 SRF 소각시설을 그 건축 허가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데 평택 시민 그리고 안성 시민의 뜻이 모아지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100% 완전히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은 문제는 이제 정장선 시장님이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저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5월 안에는 결단을 내리셔야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일이 불거지게 된 것이 지난 4월 말에 도일동 주민에게 평택시에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고 하세요. 5월 24일 안에는 이 허가 여부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시면서 요번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하게 되고 시장님 두 분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5월 24일이라고 한다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시 의회에서도 이번 결의안을 이렇게 통과를 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거의 모든 시민들의 열망은 다 모아진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장님께서 분명히 현명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뜻에 맞는 시민들의 대표자이자 대변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도일동 SRF 소각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함께 해봤는데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정장선 시장님의 결단의 시간이 남았다. 남은 일주일 동안에 정장선 시장님이 이 소각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반려할 것이냐, 불허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지켜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동안 많은 그 활동을 해주셨고요. 이 SRF 소각시설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또 계속 앞장서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원방송과 우리 박한우 위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도일동 그 소각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